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가지 피드백 토폴로지에 대해서 보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볼티지 센싱, 볼티지 리턴부터 해서 볼티지 센싱, 커런트 리턴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피드백 토폴로지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할 거는 볼티지 센싱, 볼티지 리턴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일단 볼티지 센싱, 볼티지 리턴 피드백은 어떤 앰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볼티지이고 출력이 볼티지인, 출력이 볼티지니까 볼티지 센싱을 할 테고 입력이 볼티지니까 볼티지 리턴을 하겠죠. 그래서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적용되는 피드백 토폴로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의 이퀴버런스 서킷을 여기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볼티지 앰플리파이어 인풋 임피던스는 Ri이고, 그 다음에 인터널 피드 포워드 시스템의 게인은 A이고,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R 넛이다. 그래서 여기다 입력 전압 VS를 가하면 출력 전압 Vout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에 우리가 지금 피드백 시스템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의 이퀴버런스 서킷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편의상 A 서킷이라고 합시다. A 서킷.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피드 포워드 시스템이라고 했던 그것이 이제 A 서킷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피드백을 걸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피드백을 하려면 일단 센싱을 해야 되죠. 볼티지 센싱을 해야 돼요. 볼티지 센싱은 어떻게 하죠? 여기 출력 전압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션트로 가져와서 여기서 읽어내면 되죠. 그러면 요 양단 간의 전압은 Vout이 될 거고, 이걸 갖다가 뭔가 베타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리를 해서 여기 베타 네트워크를 여기다가 이제 그릴 건데, 베타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요거는 우리가 베타 서킷 또는 베타 네트워크라고 할게요. 베타 서킷. 그러면 베타 서킷을 통해서 피드백 볼티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볼티지 리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볼티지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 되죠. 그러면 이 Vout 전압을 가져다가 볼티지로 뭔가 증폭을 하죠. 증폭을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볼티지 컨트롤, 볼티지 소스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베타 Vout, 여기가 이제 Vout이라고 한다면, 그럼 베타 Vout이 나오고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집어넣으려면 여기 볼티지 리턴을 하려면 시리즈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끊고 집어넣어야지만 볼티지 뺄셈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끊겠습니다. 여기를 지우고요.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피드백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볼티지 센싱은 션트로 되어 있고 볼티지 리턴은 시리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가 되어 있는데 결국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래 A 서킷도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였지만 최종적인 앰프도 결국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잖아요. 그래서 이 회로가 최종적으로 오버롤하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전체 회로가 이제 하나의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로 보일 테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피드백 앰플리파이어가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이기 때문에 어떤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든지 간에 이러한 이퀴벌런스 서킷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인풋 레지스턴스나 아웃풋 레지스턴스, 그 다음에 이 전체의 개인 A가 전부 다 원래 주어졌던 인풋 레지스턴스나 아웃풋 레지스턴스 A하고는 달라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피드백 전체의 인풋 레지스턴스라는 의미에서 RIF, 피드백 회로 전체의 아웃풋 레지스턴스 ROF, 그 다음에 피드백 시스템 전체의 개인 AF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 회로와 오른쪽 회로가 이제
그러니까 이 왼쪽의 전체 피드백 회로를 오른쪽으로 보게 된다면 RIF, ROF, AF가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우리가 유도해 볼 수가 있어요. 유도하는 식은 식을 먼저 쓰면 써볼게요. 우선 클로즈드 룹 게인 AF를 한번 유도해 볼 텐데 이 회로의 전체 게인을 유도하는 겁니다. VS에서 Vout까지의 게인. 그러면 이 회로에서 보면 VF가 뭐냐면 지금 요 피드백 볼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볼테지죠.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VF라고 피드백 볼테지죠. 그 VF는 뭐예요? VF라는 거는 베타 Vout이죠. 이 Vout을 받아다가 베타 배에서 보내니까 베타 Vout이고, 그다음에 VI는 뭡니까? VI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인데 이거는 곧 VS 빼기 VF죠. 왜냐하면 VS는 지금 적어놓진 않았지만 그 폴라리티가 위쪽이 이제 플러스일 테니까 VS 빼기 VS 빼기 VF가 VI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out이라는 건 뭐예요? Vout이라는 건 AVI인데 VI가 VS 빼기 VF로 주어지니까 요게 여기로 들어가고 VF는 다시 베타 Vout이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식을 보면 요 식에서 Vout과 VS의 관계식을 게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VS분의 Vout 그러니까 전체 게인 토탈 게인이 A 오버 1 플러스 A 베타가 되죠. 그게 이제 전체 게인 A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서킷의 게인 A와 베타 서킷의 게인 베타만 알면 전체 게인 이 시스템의 전체 게인이 A 오버 1 플러스 A 베타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식을 이미 그 시그널 처음에 피드백 할 때 블락 다이어그램 레벨에서 유도를 했었어요. 그때랑 뭐 식이 똑같으니까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 서킷을 특정하지 않고 시그널을 특정하지 않고 어떤 시그널이든지 다 그렇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블락 다이어그램 레벨에서 디스커션을 한 거고 지금은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 값이 뭐예요? 볼티지 게인이죠. A 서킷의 볼티지 게인. 베타 값은 뭡니까? 베타 서킷의 볼티지 게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볼티지 게인. 이거 AF도 볼티지 게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블락 다이어그램 레벨에서 시스템 레벨에서 유도했던 A 오버 1 플러스 A 베타가 이렇게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의 볼티지 센싱, 볼티지 리턴 피드백 또는 시리즈 션트 피드백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아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클로즈 룹 게인 AF에 대해서 한번 이 회로에서 유도를 해봤고 두 번째는 RIF하고 ROF를 한번 이 전체 회로의 인풋 임피던스가 얼마일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걸 색깔을 좀 다르게 하면 이 전체 회로의 인풋 임피던스가 RIF일 테고 전체 회로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ROF일 텐데 그것이 얼마가 될 것인가 여기서 한번 유도를 해보죠. 이 RIF하고 ROF는 곧 전체 토탈 시스템의 RIF와 ROF가 될 테니까요. 그럼 RIF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테스트 볼티지를 가하고 여기 테스트 커런트를 해서 그 관계식을 구해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인풋 레지스턴스 RIF를 한번 구해보는데 이 회로를 다시 그리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앞에 그렸던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렸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전체 시스템의 인풋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RIF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RIF가 지금 이 값이죠. 이 값. 그래서 RIF를 구하기 위해서 테스트 볼테이지 VX를 가하고 테스트 커런트 IX를 이 회로에 대해서 어널리시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RIF 전체 RIF라는 거는 VX 오버 IX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IX는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제 IX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여기 흐르는 전류와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를 IX를 RI분의 VI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RI분의 VI를 바꿨고, 그래서 RI를 위로 올리면 RI 곱하기 VX 오버 VI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VX를 보면, VX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보면 VI 더하기 VF예요. VF가 요 전압이잖아요. 이 위가 플러스고 이 마이너스니까
VI 더하기 VF가 되는 거죠. 그래서 VX를 VI 더하기 VF로 바꾸고, 근데 이제 VF라는 거, 여기 보면은 요만큼이 VF에 해당하는 건데, VF라는 거는, 베타 V 아웃이죠. 그래서 VF라는 건 베타 V 아웃이고, 근데 이제 V 아웃이라는 건 다시 보면 AVI죠. 그래서 V 아웃 대신 AVI를 쓰면 베타 곱하기 A 곱하기 V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F를 요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보면은 VI가 다 캔슬 아웃 되니까, RIF는 RI 곱하기 1 플러스 A 베타가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렇게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의 시리즈 션트 피드백, 볼티지 센싱, 볼티지 리턴 피드백을 걸어 놓으면 전체 토탈 피드백 시스템의 인풋 임피던스는 원래 필포워드 네트워크 A 서킷의 인풋 레지스턴스 곱하기 1 플러스 A 베타다 라는 겁니다. 근데 A 베타라는 게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거 A 베타는 룹 게인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기하면 이 피드백 시스템에서는 전체 인풋 레지스턴스가 원래 A 서킷의 인풋 레지스턴스 곱하기 1 플러스 룹 게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특정 요 회로에 대해서 유도를 했지만, 이걸 우리가 제너럴라이즈드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인풋 레지스턴스가 이제 변한 겁니다.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원래 RI였는데 피드백을 이렇게 거니까 RIF가 바뀐 거죠. 근데 그 바뀌는 주된 이유가 요 입력 쪽의 피드백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피드백 네트워크가 입력 쪽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죠. 시리즈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바뀌는 이 현상은 이 피드백 서킷이 어떤 거냐에 상관없이 입력 쪽의 피드백 네트워크의 커넥션이 시리즈라면, 시리즈라는 건 이제 볼티지 리턴에 해당하는 거니까, 시리즈라면 그러면 임피던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를 제너럴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클로스 룹 회로의 인풋 임피던스,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그러면 원래 오픈 룹 회로의 임피던스에다가 1 플러스 A 베타를 곱한 것만큼 바뀐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네거티브 피드백에서 언제나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시리즈 커넥션일 때 원래 임피던스의 오픈 룹 임피던스의 1 플러스 A 베타만큼 커지는 겁니다. 원래 룩 게인이 매우 큰 수니까.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면, 여러분들 저항 시리즈로 연결하면 저항값이 커지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피드백 네트워크를 시리즈로 연결하면 원래 임피던스보다 훨씬 커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 인풋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유도를 했지만, 이게 이제 뒤에 보면은 아웃풋 쪽에서도 시리즈로 연결을 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웃풋 쪽의 임피던스나 인풋 쪽의 임피던스나 무조건 임피던스가 원래 오픈룹의 임피던스가 존재할 때 거기에 뭔가 시리즈로 피드백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전체 클로스룹 시스템의 임피던스는 원래 오픈룹 시스템의 임피던스의 1 플러스 A 베타 배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시스템의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래 회로에서 ROF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ROF 구하면 바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테스트 볼티지 가하고 테스트 커런트 해서 그걸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테스트 볼티지를 가할 때 이 회로에 인디펜던트 소스, 그러니까 VS는 디세이블 시키고 VS는 0으로 만들고 그렇게 이제 회로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도를 다시 한번 그려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테스트 볼티지 VX를 가하고 그거로 인해서 흘러들어가는 전류를 IX라고 합시다. 입력 쪽에 VS가 있던 자리는 디세이블 시켜서 0V를 했어요. 그러니까 숏을 시켰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VX분의 IX, 아니죠. IX분의 VX를 구하면 이게 곧 RO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로를 해석할 텐데, 일단
여기 보면은 이쪽에 피드백 네트워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 오픈이죠. 그래서 요 IX라는 전류는 그대로 RO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전류입니다. 요 IX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는 전류가 전혀 안 흐르니까. 그래서 그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IX라는 전류는 요 왼쪽 전압, 그러니까 오른쪽 전압이 VX고 왼쪽 전압이 AVI니까 VX 빼기 AVI를 에서 RO만큼 나눠가지고 흐르는 전류가 IX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VI를 보면, 여기 VI를 보면, 그, VI가 요 전압이죠, 요 전압. 요 전압은, 근데 이제, 우리가, 요 피드백 돼서 들어오는 전압을 VF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I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VF죠. 그래서 VI는 마이너스 VF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VF는 곧 베타 Vout이니까 마이너스 베타 VO라고 쓸 수 있고, VO는, 그래서 VF는, 베타 Vout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VF가 베타 Vout이고, Vout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여기 양단간의 전압인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VX라고, 이미 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Vout이라는 건 곧 이 회로에서는 VX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베타 VX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여기 VI가 결국은 마이너스 베타 VX로 바뀌고,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은 최종적으로 1 플러스 A 베타의 VX 나누기 RO가 되죠. 그래서 이제 IX분의 VX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게 곧, 전체 아웃풋 레지스턴스, ROF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ROF를 구하는 거니까, 전체 아웃풋 레지스턴스, ROF를 구하면, 그게 IX분의 VX인데, 그게, 요거 역수죠. RO 나누기 1 플러스 A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A 서킷의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RO였는데, 피드백을 달고 나니까 그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눠진 것만큼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앞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너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이 회로에 대해서 특정하게 유도를 했지만 우리가 제너럴하게 우리가 이 원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피드백 서킷이 이렇게 션트 커넥션이 되어 있다면, 이게 출력 쪽에서 보면 션트 커넥션이잖아요. 볼티지 센싱을 하다 보니까 션트 커넥션이 되어 있는 그런 회로가 모디피케이션이 되면 피드백을 하느라고, 그러면 임피던스가 원래 임피던스, 오픈룹 임피던스에서 전체 클로스룹 임피던스는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눈 거가 된다, 작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션트 커넥션은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눠진다.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리즈 커넥션은 1 플러스 A 베타로 곱해진다. 곱해지고 나눠지는 건 여러분들 시리즈는 임피던스가 커지는 거고, 마치 저항 시리즈로 연결할 때처럼, 션트는 작아지는 거예요. 저항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따라서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눠지는 거죠. 션트는 여러분들 저항 션트로 연결하면 저항이 작아지잖아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 커지고 작아지느냐? 1 플러스 A 베타만큼 커지고 작아지는 겁니다. 이게 룹 게인이 굉장히, 그래서 피드백의 성능, 그 특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죠. 1 플러스 룹 게인만큼 커지고 작아지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이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의 볼티지 센싱, 볼티지 리턴 피드백을 했을 때 전체 게인, 그 다음에 전체 인풋 레지스턴스,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원래 A 서킷이나 베타 서킷의 파라미터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를 봤어요. 예, 이식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식을 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거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 이 회로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뭐냐면, A 서킷은 일반적인 앰프, 볼티지 앰프의 이퀴벌런트 서킷인데, 베타 서킷은 우리가 상당히 아이디얼하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베타 서킷은 볼티지를 센싱할 때 아이디얼하게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인 센싱을 했고, 그 다음에 볼티지를 제너레이션 했을 때 이게 여기서도 아웃풋 임피던스가 0인 그런 아이디얼한 볼티지 소스를 가지고 VF를 제너레이션 했죠.
근데 이 베타 서킷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아이디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프랙티컬한 경우에는 여기에 임피던스가 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죠. 자, 피드백 네트워크가 아이디얼하지 않다. 앞에서는 지금 그림이 파라미터가 약간 달라졌지만 앞에서는 요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완전히 오픈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H11도 없었어요. 그냥 요것만 있었죠. 요 H12가 베타에 해당하는 건데 요것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볼티지 소스가 나오기 때문에 볼티지 소스의 아웃풋 임피던스인 H11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완전히 깨끗한 회로가 아니라 이쪽도 뭔가 임피던스와 또 시그널 트랜스퍼가 되는 그런 엘리먼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보면은 이쪽이 그 3G 커넥션이기 때문에 이쪽을 입력을 전류로 생각하는 게 좋고 이 I1에 비례하는 전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 H22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리면 이 회로를 해석하는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 네트워크를 투포트 네트워크 파라미터로 이용하면 이렇게 H 파라미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실은 앞에서 자, 이 클로스 룹 게인이나 인풋 레지스턴스나 아웃풋 레지스턴스나 다 이렇게 아이디얼한 상태에서 유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피드백 네트워크가 이렇게 프랙티컬한 경우에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다 유도를 할까요? 자, 이걸 다시 다 유도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생각해 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어썸션은 베타 네트워크의 포워드 트랜스미션이 니글리저블하다. 다시 말하면 베타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요 H21, I1 요 값은 0으로 무시해도 된다. H21 베타는 무시할 거다. 이건 그냥 0으로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건 그냥 없는 거라고 그냥 지워버릴 겁니다. 지워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우고 나면 H11하고 H22가 이제 얘만 없으면 아이디얼한 피드백 네트워크인데 얘네들이 있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이 뭐냐면 결국은 피드백 네트워크의 로딩 이펙트예요. 여기서 볼티지 센싱을 하느라고 션트로 연결을 했는데 원래 아이디얼하게 보면 볼트미터가 임피던스가 무한되어야 되는데 H22라는 파이나이트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이게 연결하는 순간 뭔가 로딩이 생기는 거죠. 이 H12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볼티지를 전달해 주는데 여기 VF가 온전히 다 전달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H11이 좀 까먹고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로딩 이펙트가 됩니다. H11이라는 저항과 H22라는 저항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 이거는 지웠는데 H21은 지웠는데 H1과 H22 때문에 역시 회로 이 전체 식을 앞에서 유도했던 그런 식을 다시 이 H1과 H22를 포함해서 다시 유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로딩 이펙트 그러니까 H11과 H22를 A 서킷으로 흡수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 H11을 쭉 밀어서 요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H22도 쭉 밀어서 이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피드백 네트워크는 완전하게 아이디얼한 경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요거는 무시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H22를 이 위로 쭉 올려줘서 이 위로 올려버렸어요. 그다음에 H11도 쭉 밀어줘서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베타 서킷이 아이디얼하게 됐죠. 그리고 베타 서킷의 어떤 임피던스는 A 서킷의 일부로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A 서킷을 원래하고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베타 서킷은 아이디얼로 생각하면,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H11과 H22가 이렇게 이 회로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보이니까 쭉 올리고 이쪽으로 쭉 올렸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클리어하잖아요. H1과 H2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H22부터 생각을 해보면 H22를 이쪽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마치 요 회로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회로에서 H22를 이쪽으로 업소브를 시킨다는 얘기는 이쪽을 싹 들여다보면서 얘를 제거해버리면 돼요. 제거해버리면. 근데 제거한다는 게 어떻게 제거하냐면 I1을 0으로 주면 돼요. I1을 0으로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흘러들어가는 전류를 0으로 주는 겁니다. I1을 0으로 한다는 얘기는 I1을 0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기 라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픈 서킷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요. 가위로. 끊어버리면 그러면 요게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고 그때 이쪽에서 딱 들여다보면 그거는 RL과 H22가 병렬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얘가 이쪽에 흡수된 임피던스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입력 쪽에서 이 H11을 A 서킷으로 흡수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놈을 H12 V2를 없애버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패시브 네트워크가 되니까 그대로 올라가서 한꺼번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H12 V2를 없애려면 V2를 0으로 하면 됩니다. V2라는 건 여기 전압이거든요. 여기 전압을 0으로 한다. 전압을 0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숏을 시키는 겁니다. 숏을. 그러니까 아까 이쪽은 오픈을 시켰는데 여기는 숏을 시킬 거예요. 숏을 시키면 그러니까 지금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지금 숏을 시키고 입력 쪽에서 바라보면 요게 싹 사라지면서 RS하고 H11이 포함된 A 서킷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A 서킷에 베타 서킷의 로딩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아직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들어서 잘 감이 안 올 텐데 뒤에 이제 예제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 값 구하는 거는 베타 값이라는 건 지금 이 회로에서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요 H12에 해당하는 거죠. H12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지금 이 경우에 여기 전압분의 여기 전압이 베타죠. 그죠? 근데 여기 전압을 구하려면 VF 그러니까 VF를 구하려면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여기 전압을 구하려면 이 회로들을 다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입력을 오픈을 시키고 여기 전압을 보면은 그게 곧 V 아웃분의 VF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제를 좀 풀어봐야지 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다 정리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를 가기 전에 로딩을 그러니까 피드백 시스템의 로딩을 포함해서 룹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아까 이제 베타 로딩을 A 서킷에 업소브를 하기 위해서 H11과 H2를 업소브를 하기 위해서 H11 입장에서 보면 H11을 업소브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숏을 시켜야 된다고 했고 왜냐하면 V2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H22를 이쪽으로 업소브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쪽을 오픈을 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I1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제너럴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을 들여다봤을 때 어떤 이쪽 H11을 업소브 시키기 위해서 반대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반대쪽이 션트 커넥션이면 숏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쪽 그 출력 쪽을 업소브하기 위해서 입력 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입력 쪽이 3G 커넥션이면 오픈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숏이면 그러니까 션트면 숏을 시키고 3G면 오픈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3G 션트 피드백이면 3G 션트 이쪽이 3G 션트면 3G 그러니까 이쪽 그 입력 쪽에서 봤을 때 저쪽 출력 쪽은 션트이기 때문에 숏을 시켜야 되고요. 또 출력 쪽에 로딩을 포함시킬 때는 저 입력 쪽은 3G이기 때문에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또는 이것처럼 네, 그 자꾸 약간 인터럽션이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G 션트, 3G, 션트 시리즈 네 가지 토포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로딩 이펙트를 이제 A 서킷을 흡수할 때 커넥션 타입에 따라서 션트 커넥션이면 숏을 시켜야 되고요. 3G 커넥션이면 오픈을 시켜야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뒤에 이그젠플을 하면서 좀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그젠플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A 서킷 있어요. A 서킷이 RID라는 인풋 임피던스, RID가 100kΩ이고, 그 다음에 뮤 VI라고 되어 있는데, VI는 요기 전압이고, 뮤가 이제 10의 4승, 만이네요, 만. 요게 이제 A 서킷의 게인이고, A 값, 앞에서 우리가 A 값이라고 했던 게 이제 여기 되겠죠. R5는 1kΩ,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1k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로드가 있고, 피드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2를 거쳐서, R1을 거쳐서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는 거죠. 각각의 값들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일단 이 피드백이 맞습니다. 여기 아웃풋 볼티지를 가져다가 뭔가 가공을 해서 VF를 이쪽에다가 줘서 빼주고 있으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이 맞죠. 일단 컨피그레이션이 어떻습니까? 션트로 볼티지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시리즈로 볼티지 리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볼티지 센싱 볼티지 리턴 피드백입니다. 또는 입력 쪽은 그 시리즈고 출력 쪽이 션트죠. 그래서 시리즈 션트 피드백이에요. 중요한 거 여기 입력 쪽을 먼저 쓰고 입력 쪽 그러니까 시리즈 션트 얘기할 때는 그 입력 쪽을 먼저 쓰는 거고 출력 쪽을 나중에 쓴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A 서킷을 먼저 그려보죠. A 서킷. A 서킷을 그리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A 서킷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베타 서킷의 로딩이 흡수된 그런 변형된 A 서킷, 모디파이드 A 서킷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타의 로딩을 흡수시켜서 A 서킷을 그려야 되죠. 자, 베타를 흡수시키는데 일단 A 서킷 한번 요 기본 블럭을 그려볼까요? 그 A 서킷 요 부분이 베타가 되는데 베타가 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겠죠? 요 부분이 베타가 되는데 요 베타는 일단 그리지 말고 A 부분을 좀 먼저 그려놨어요. 그래서 VS, RS, RID 뭐 이렇게 그렸습니다. 우리가 요 베타가 없을 때는 요게 A 서킷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피드백을 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드백을 달았을 때 요쪽 부분, 요쪽 부분, 그러니까 요렇게 넘어올 때 요쪽 부분이 이게 이제 베타의 로딩을 A에 흡수시켜서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입력 쪽에 흡수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출력 쪽이 션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숏을 시킵니다. 숏을 시킨다는 얘기는 그라운드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입력 쪽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RS가 있고 여기 VS가 있고 RS가 있고 RID가 있은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R1과 R2가 션트로 이건 숏을 시켰으니까 여기 없는 거죠. R1과 R2가 션트로 해서 그라운드로 해서 이쪽 밑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로로 보면 요 부분이 지금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저항이 R1과 R2가 션트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요게 이제 베타 서킷의 로딩을 입력 쪽에 흡수시키는 거죠. 입력 쪽에 흡수시킬 때 출력을 숏을 시켰어요. 자, 두 번째로 로딩을 출력 쪽에서 흡수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딱 끊어버리면 안 되고 요 임피던스를 흡수를 시키고 싶어요. 이쪽에다가.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뭐가 달려 있는 건데 어떻게 달려 있냐면 이걸 출력 쪽에서 볼 때는 입력 쪽을 지금 이게 3G 커넥션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요. 그러면 출력 쪽에서 뭐가 보여요? R2하고 R1이 3G로 해서 그라운드로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R2, R1이 그라운드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modified A 서킷이에요. 그러니까 베타의 로딩이 포함된 A 서킷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회로를 해석하면 VS분의 Vout이 A 값인데 이걸 여러분들 다 구해보면 6000이 나옵니다. 6000. 예, 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 값을 로딩을 포함한 베타 로딩을 포함한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베타 서킷을 구해 볼게요. 베타 서킷은 자 우리가 이 볼티지 센싱, Vout을 센싱해서 VF를 만들어주면서 이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타 서킷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회로를 그림을 그리자면, 이게 지금 오른쪽에서 Vout이 인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R2를 거쳐서, R1을 거쳐서, 그래서 여기서 VF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R1은 사실은 앞에서 회로에서 보면 R1은 이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위로도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로딩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걸 잘라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3G 커넥션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는 건 잘라주고 오픈, 그러니까 인풋을 오픈시키고, 왜냐하면 3G로 연결되는 건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시키면, 그러면 결국 이 회로에서 베타라는 거는 VF 오버 Vout인데 그것은 R1 오버 R1 플러스 R2가 돼서 요 값을 계산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클로즈 룹 게인 A 값하고 베타 값을 알았으니까 최종적인 클로즈 룹 게인은 A 오버 1 플러스 A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6000이라고 아까 구했고, 그 다음에 6000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게 1000분의 1인데 이걸 하면 857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전체 볼티지 게인이 되죠. 자, 다음으로는 인풋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인풋 임피던스는, 자, 지금 회로를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소스가 있고 RS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로가 이렇게 전체 피드백 서킷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요 R인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요 회로 자체의 인풋 임피던스를 R인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전체 회로의 인풋 임피던스를 RIF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선 A 서킷의 그러니까 오픈룹의 상태에서의 인풋 임피던스를 구하면 A 서킷으로 한번 가볼까요?
A 서킷 상태에서 인풋 임피던스 어때요? 여기 전체를 보면 RS 더하기 RID 더하기 R1 패러렐 R2 이게 전체가 인풋 임피던스가 되죠. 그래서 오픈룹 상태에서의 A 서킷의 인풋 임피던스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111k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시스템의 전체 인풋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면 이 피드백 시스템의 전체 인풋 임피던스를 우리가 RIF라고 하면 토탈 임피던스를 말하는 거죠. RIF는 오픈룹 임피던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1 플러스 A 베타로 곱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3G 커넥션이니까. 그래서 RIF는 원래 오픈룹 임피던스 111kΩ에다가 1 플러스 A 베타를 곱하면 돼요. 근데 A가 6000이고 베타가 1000분의 1이니까 이게 7이 되고 777k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R인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RIF를 먼저 구해야 되고 R인을 구하려면 우리가 여기가 10kΩ이니까 이게 3G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R인은 767k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아웃풋 임피던스 한번 구해보죠. 아웃풋 임피던스는 지금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전체 회로가 이렇게 그 아웃풋 노드가 있고 그 RL이 붙어 있는 꼴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회로의 아웃풋 임피던스, 그러니까 피드백 전체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우리가 ROF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ROF를 어떻게 구하느냐? ROF를 우선 오픈룹 서킷 A 서킷의 아웃풋 임피던스는 자 A 서킷으로 가보면 여기에 아웃풋 임피던스죠. 아웃풋 임피던스는 RL과 R1 더하기 R2와 RO가 요거를 요게 그 스몰 RO라고 써야 되는군요. 그래서 RL과 R1 더하기 R2와 스몰 RO가 션트로 돼 있죠. 패러렐로 돼 있죠. 그래서 전체 회로 오픈룹의 그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 세 개의 패러렐 값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667옴이 나오고, 따라서 ROF는 ROA를 1 플러스 A 션트 커넥션이니까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눈 거고, A 베타가 7이니까 A 베타가 6이고 1 플러스 A 베타 7이니까 전체가 95.3옴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이 문제에서 그 ROF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RL을 제외하고 요걸 만약에 Rout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Rout을 구해보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Rout을 구하려면 그 Rout과 RL의 패러렐이 ROF잖아요. 따라서 이거로부터 Rout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그 ROF의 역수 빼기 L의 역수를 해서 전체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100옴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원하는 지점을 뽑아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그젬플인데 그 이 회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회로가 어떤 피드백 회로냐? 지금 보면은 입력이 들어가고 있고 출력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력도 전압이고 출력도 전압이니까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인 거고, 여기는 이제 커먼 소스 타입이고 이쪽도 커먼 소스 타입이죠. PMOS로 커먼 소스 타입이죠. 그 다음에 출력을 Vout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션트로 가져가고 있어요. 션트로 가져가고 있고, 이쪽을 이 M1 모스펫에 게이트로 입력이 들어오고 있는데 소스로 전압을 가져가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 부분이 베타 서킷입니다. 그죠? 이게 베타 서킷이에요. 그래서 Vout이 들어가서 화살표로 하면 전류 같으니까 좀 이상하죠. 여기가 그 Vout이 여기 들어가면 이쪽에 VF를 만들어내서 여기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회로는 이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인풋 쪽하고 아웃풋 쪽을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가 일단
볼티지 앰프에서 볼티지 센싱이죠. 그러니까 볼티지 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티지 리턴이죠. 볼티지 리턴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커넥션 타입으로 보면 아웃풋 쪽이 션트고 인풋 쪽은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헷갈릴까봐 나중에 이거를 로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이나 숏을 얘기할 때 션트는 숏을 시킬 거고 시켜야 되고 시리즈는 오픈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서킷을 한번 그려보죠. A 서킷을 그리면 A 서킷이라는 거는 요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가 A 서킷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베타의 로딩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베타의 로딩을 포함해서 그리려면 요 출력 쪽에서 포함을 시키려면 입력 쪽이 시리즈니까 오픈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를 딱 잘라 가지고 이쪽에다 붙여주면 되고 입력 쪽에 로딩을 포함시키려면 출력 쪽은 숏을 시키고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좀 그려보면 기본적인 A 서킷은 이런 모양이죠. V인이 들어가서 RD로 이렇게 Vout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이 베타 서킷이 달려 있고 그 로딩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고 싶은데 그러려면 여기를 끊고 오픈을 시키고 보면 RF 더하기 RS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RF하고 RS가 더해져서 출력 쪽의 로딩으로 보이는 거죠. 입력적 로딩을 보면 이렇게 보면 RS하고 RF인데 요 출력 요 아웃풋 노드 쪽은 션트이기 때문에 숏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라운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보이냐면 RS하고 RF가 패러렐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 회로의 그 게인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인은 커먼 소스 앰프 두 개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V인분의 Vout, 이 A 서킷의 게인은 첫 번째 스테이지가 커먼 소스인데 디제너레이션이 RS 더하기 RF만큼 있는 경우에 게인이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이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그냥 커먼 소스죠. 로드 저항이 이렇게 요걸로 이루어진 겁니다. GM2에다가 RD2 패러렐 RF, RS. 물론 지금 그 모든 그 아웃풋 임피던스는 무한대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O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은 다 무한대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베타는 이거 회로를 그려야 되는데 그냥 쉬우니까 그냥 하죠. V 아웃분의 VF면 V 아웃이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요? RF 더하기 RS분의 RS가 VF가 나오죠. 그래서 베타는 RF 더하기 RS분의 RS가 되는 게 이 베타예요. 그럼 전체 게인은 이 값 알고 이 값 알면 전체 게인은 A 오버 1 플러스 A 베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임피던스 하나 구해볼까요? 아웃풋 임피던스는 A 서킷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이제 뭐냐면 이 회로에서 구했는데 이렇게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면 이 저항과 이 저항의 병렬이죠. 그래서 전체 회로 피드백 서킷의 아웃풋 임피던스는 ROF인데 ROF는 결국 오픈 A 서킷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여기가 션트 커넥션이니까 이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눠준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인풋 임피던스는 이게 원래가 무한대였는데 시리즈를 하면 더 커지는데 이제 뭐 더 무한대가 어차피 커져봤자 무한대니까 뭐 어차피 무한대입니다. 지금 미드밴드 캐패시턴스 생각하지 않으면 인풋 임피던스는 원래부터 무한대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적진 않았습니다. 자, 볼티지 피드백 또는 시리즈 션트 피드백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그젬플까지 처음 인트로덕션부터 이그젬플까지 다 했는데 내용이 좀 많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 이제 세 가지 토폴로지를 더 해야 되는데 이거와 거의 유사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복습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그젬플을 잘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